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바로 외워지는 쉬운 영어 강의.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표현들을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10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조금 헷갈리는 내용,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싶은 내용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 확실해 이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좀 의아하겠죠. 이럴 때 What makes you so sure? What makes you so su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What, 무엇이 makes, 만들었나요? You, 당신을요. So sure, 그렇게 확신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What makes you so?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왜 그렇게 뭐뭐 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등등 뒤에 단어만 바꿔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확신하는, 확신하다, sure.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hat makes you so sure? 뭐가 그렇게 너를 확신하게 만들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makes you so sure?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럴 시간 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쁜데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I don't have time for this. 일단 가장 먼저 주어 동사인데요. 한국어에서 내가, 제가 그런 것들은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영어는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주어 동사. 이번에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I don't have time. I don't have time. 이걸 완벽하게 직역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시간 없어. 이거를 영어식으로 바꾸면 I don't have time.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게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 표현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I don't have time. 시간 없어요. I don't have time.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좋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for this, 이것을 위한 시간이 없다. 그 말은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게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have time for this. I don't have time for this.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과하러 왔어. 네가 어쩐 일이야? 싸우고 난 다음에 괜히 어색한 상황이 이뤄지죠. 이럴 때 I came to apologize to you. apologize. 이거는 중간에 강세 있습니다. 어가 아니라 apologize. 두 번째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과하다, apologize. 나머지 단어는 조금 익숙한 것들인데요. 가장 먼저 I came. 나는 왔어. 그리고 to를 사용해서 to 동사라고 하면 뭐뭐 하러 왔다, 뭐뭐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미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다가 아니라 to apologize. 사과하러 왔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 사과하러 왔다라고 해서 apologize to you. 이번엔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했습니다. 너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왔어. 한국어랑 어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어 동사부터 확장해 나가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I came to apologize to you. 한 번 더요. I came to apologize to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볼게요. 오늘 어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디 체험학습 등등 뭔가 좀 특별한 일을 갔다 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집에 있다가 친구나 가족이 오면 오늘 어땠어?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거는 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도 되고요. 월요일 날 만난 직장 동료에게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떠셨나요? How was the trip?
그 여행은 어떠셨어요? 등등으로 단어를 바꾸면 되는 거죠. 일단 하나를 확실하게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단어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ow was your day? 당신의 하루는 어땠어요? 그 말은 뭐죠? 오늘 어땠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바로 영어로 해보면요. Thanks for your support. 이렇게 볼게요. Thanks, thank you. 둘 다 의미는 거의 비슷하고요. 보통 thank you for your help.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help는 보통 구체적인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도움을 준 거예요. 혹은 물건 옮겨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같이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는 Thanks for your help. help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support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이나 격려를 의미합니다. 이 정서적인 지지도 되고 이 동료애 같은 거, 나를 항상 도와주는 우리 동료들, 네, 이런 것들은 support가 조금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평상시에 나를 굉장히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Thanks for your support. 너의 도움 항상 고마워.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항상 도와주는 분에게는 Thanks for your support. 이 표현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수줍게 한번 꺼내보세요. 여섯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갑자기 집에 왔는데 막 완전 어질러져 있고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How did this happen? How, 어떻게 did this happen? 이것이 일어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과거 질문이라고 해서 Did you? 이거는 조금 익숙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죠. 당신은 뭐뭐 하셨나요? Did you? 그런데 주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것이 뭐뭐 하나요? Did this? 이것이 일어났나요? Did this happen?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죠? How did this happen? 이렇게 말이죠.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 얘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 그대로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How did this happen? How did this happen? 한번 더 해볼까요? How did this happen?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뭐 그냥 진짜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순수하게 궁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투만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Talk about 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죠. 너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그리고 talk 여기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릴 겁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천천히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걸로 감을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되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멜로디를 같이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도통 이해가 할 수가 없다. 네, 진짜 이해가 안 되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비꼴 때 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니면 화가 나면서 야, 도대체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감정을 여러분이 편한 거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감정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아무 감정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It never happened. 여기서 happened 또 나왔죠? 이번에 과거 시제로 happened. ed를 뒤에 붙여줬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take가 took이 된다거나 make가 made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줘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네, 평상시에는 ed를 붙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It never happened. 네, 그냥 우리 it didn't happen 이렇게 과거 부정으로 쓸 수도 있지만 never를 사용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정적인 기운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강세도 더 강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It never happened. 절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이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 It never happened. It never happened. 이렇게 말이죠. 아홉 번째는 나도 어쩔 수 없어입니다. 뭔가 부탁을 받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 손 밖으로 벗어난 상황이야. 내 손 밖이야. 우리 한국어로도 이런 말을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t's out of my hands. Out of. 이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My hands. 내 손 바깥으로 나가는 거. 내 손을 벗어났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s 그것은요 뭐뭐입니다. out of my hands 제 손 바깥으로 벗어난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곤란한 부탁을 한다. 이 표현을 바로 얘기해 주세요. is out of my hands. is out of my hands. 저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산책할 때 혹은 시간이 잠깐 남은 자투리 시간에 It's out of my hands. It's out of my hands. 그래서 저도 진짜 이 표현 마음에 든다라는 건 따로 정리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꼭 친구들이 막 다 빨리 오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 그냥 걸어가면서 It's out of my hands. It's out of my hands.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고 한국어 보고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꽤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중에 자투리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해 주세요.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그게 뭐 문제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문제야? 네,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영어로 Do you have a problem with that? Do you have a problem with that? 이렇게 해보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 패턴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Do you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문제를 뭐 하나 가지고 있어요? Do you have a problem? Do you have a problem? 그리고 함께 있는 느낌의 with를 사용해서 그것과 함께 있는 뭐 그런 문제 있어? 그게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치사는 사실은 많이 만나보면서 계속 감을 찾아야 됩니다. 전치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두꺼운 책 한 권 공부해야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with 이게 함께 있고 동반하는 느낌이구나. 그것과 관련된 가치 있는 문제 있어. 그냥 with 여기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바로 사용해 주세요. 문장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문제 있어요? Do you have a problem with that? Do you have a problem with that?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시니어 영어 초보 탈출을 하려면 쉬운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런 문장들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난 후 반복해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 몸이 기억하게 돼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에 바로바로 꺼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10문장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I'm waiting for someone. I'm waiting for some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부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기다린다. I wait. I wait인데요. 그냥 wait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wait for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I wait for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다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면 I'm waiting for. I'm waiting for 이렇게 형태를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I'm waiting for someone.
이렇게 완성되겠죠? 뭐 구체적으로 친구를 기다린다면 I'm waiting for my friend. 혹은 뭐 수지를 기다려요. I'm waiting for 수지. 이름을 바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 I'm waiting for someone.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래 좋아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가게에서 틀어준 겁니다. 이 노래 좋아. I like this song. I like this song.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모두 I like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 좋은데? I like this color. 나의 핸드폰 좋아. I like this cell phone. 이렇게 이름만 알면 얼마든지 넣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노래니까 I like this song. 친구가 노래를 듣고 있는데 나 이 노래 너무 좋더라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I like this song. 나도 이 노래 좋아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우리 해외여행 가면 사진 부탁 많이 하죠?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자, 가장 먼저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줄래? 라고 할 때는 Can you? 그리고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좀 더 돌려 말하면서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한다면 Coul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연습할 때 말투를 살짝 바꿉니다. 어떤 식이냐면 Can you? 이거랑 Could you? 이렇게 살짝 오버하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하면 몸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공손한 게 뭐였지라고 머리로 생각하면 늦을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그 느낌 그대로를 외워주세요. 공손하게 Could you? 뭐뭐 해 주실래요? 라는 의미고요.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는 take a picture.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뚝뚝 끊기는 것보다 take 부분에 강세를 주고 picture에 강세 주면서 take a picture. take 어가 아니라 take a. 마치 한 단어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는 법칙을 따로 공부해 주셔도 물론 좋지만 그런 걸 공부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낸다라고 생각하면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내 사진을 찍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말하고 싶으면 of 다음에 그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 사진이니까 of me. 우리 사진이면 of us. 그리고 뭐 철수 사진이다, of 철수 등등으로 이름을 넣어주셔도 괜찮겠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of me를 빼더라도 상황상 누구를 찍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느낌을 살려서 연습해 주시고 그거를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꺼내서 써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어디서 화폐를 교환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한국 돈 혹은 유럽에서 미국을 가는데 유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달러로 다시 바꿔야겠죠? 그 장소를 찾는 표현으로 Where can I exchange money? 교환하다라는 동사는 exchange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교환하는 거는요. exchange money 이렇게 됩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연습해 볼게요. Where can I입니다. 어디서는 where. 어디서 where.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는 can I. 아까는 can you, could you를 알아봤다면 주어를 I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해 주실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어디서 제가 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where에 강세 주면서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화폐를 교환할 수 있죠? Where can I exchange money? Where can I exchange money?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의미 단위를 붙여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단어 5개를 내가 연습한다가 아니라 두 가지 덩어리 표현을 하나씩 꺼낸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는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지만 그래도 종이 지도가 더 유용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Do you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네, 지도를 가지고 있다. Have a map. 여기도 마찬가지죠. Have a가 아니라 have a map.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운 다음에 지도 자리에 have a phone, have a charger 이런 식으로 단어만 바꿔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map?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가게 가서 지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지도 있나요? 라고 한번 그 존재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행 가서 내가 찾는 제품이 있을까라고 궁금한 때 그때 do you를 사용해서 정확하게는 do you have죠?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도 do you have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Do you have a map? 이렇게 말이죠. 6번째는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수증을 챙겨서 나중에 뭐 증빙하거나 혹은 모아놨다가 내가 제대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can I를 사용했는데 can I have 혹은 can I get으로도 사용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돌려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를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받고 싶을 때 이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는 receipt 중간에 살짝 끌어주시면 돼요. receipt 이거는요 영수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받고 싶을 때 Can I have a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공손함을 추가하고 싶다면 pleas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빼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Can I have a receipt?까지 얘기했는데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다.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please, 마법의 단어 please를 붙여주면서 내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선택사항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7번째는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를 방문했는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좀 안 되는 분들, 특히 고양이 알러지 쫙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I'm allergic to cats 이렇게 해보세요. 보통 이거는 식당 가서 많이 얘기하죠. I'm allergic to peanuts.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러면 요리를 할 때 땅콩을 뿌린 요리를 땅콩을 뿌리지 않고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알러지 있는 그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거를 나 해산물인데 라고 하면 seafood 이런 식으로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I'm allergic to cats. I'm allergic to cats.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좀 있는 장소를 피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고양이가 오는데 이렇게 해서 막 좀 안 좋아하면 동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아니고요. I'm allergic to cats. 제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allergic to cats. 좋습니다. 8번째는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좋아하는 색을 물을 때는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옷을 살 때부터 혹은 뭐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색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나 이 색이 좋아. I like this color.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Do you like this color? 이 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 조금 전에 Do you have를 살짝 변형시켜서
Do you lik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What's your favorite col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나온 favorite, 이게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색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What's your favorite color?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색 외에도 What's your favorite book? What's your favorite movie? 이런 식으로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무슨 색 가장 좋아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좋습니다. 9번째는요. 좋은 호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예약하고 가시는 분들 있지만 호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즉석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호텔을 바꿔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같은 여행자끼리 물어보기에 참 좋은 질문입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recommend, 이거는 추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an you를 사용해서 can you recommend? 라고 하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you 다음에 정말 다양한 동사를 넣으면서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can you 패턴은 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정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죠. 나중에 부탁할 때 다른 거 생각나지 않으면 can you? 일단 이것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Can you recommend a good hotel?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좋은 와인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추천을 부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10번째는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저도 기타 예전에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괜히 이거 손가락 아프고 그래서 멈췄거든요. 정말 후회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게 정말 마음으로 나오는 문장인데요. I want to learn guitar. 뭐뭐 하고 싶어요. I want to. I want to. 조금 편해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I want to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한다면 I'd like to. I'd like to.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격식 있는 느낌이 되겠죠. 이번에는 편하게 말씀한다면 I want to learn.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바로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guit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타 치는 것 좀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how to play guitar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 말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기타 배우고 싶어요. 기타 치는 것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느낌이죠. 나중에 how to를 붙인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 play guitar 기타를 연주하다. 그래서 I want to learn how to play guitar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게 I want to learn guitar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문장 쉬운 강의로 해결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거나 그냥 이거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보고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구나. 문장 구조, 주어 동사 이걸 꺼내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따라해 주신다면 머릿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요. 나중에 기억하기도 쉽고 쓸 때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진짜 그럴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I didn't mean to.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해를 받았을 때 딱 쓰기 좋은 표현입니다. mean 하면 의도하다 혹은 의미하다 라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I didn't. 뭐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있죠.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라면서 약간 변명 아닌 변명,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didn't mean to. 아니야,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진짜 그럴 행동, 어떤 말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뭐 뒤에 구체적으로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쭉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귀찮으시면 I didn't mean to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최대한 억울한 표정으로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기억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네, 그냥 That's a good idea. 이렇게 쓰셔도 물론 괜찮고요.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sounds like란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들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That's a good idea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거의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죠.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약간 추궁하는 말투로 쓰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미드나 영화 보면 네,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내가 너네 집 근처에 갔었거든? 이러면서 Where were you last night? 이렇게 말해요. Were you라고 비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비동사의 과거는 were이죠. 현재는 are, 과거는 were. 그래서 이건 보통 어떤 상태, 어느 장소에 있었냐는 그런 걸 물어봅니다. Where were you?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 last night. last를 사용해서 지난 뭐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주는 week라고 하니까 last week, 지난 주가 되고요. last month, 지난 달, last year, 작년. 이런 식으로 지난 걸 말할 수 있어요. 뒤에 시간표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last night, 지난 밤, 어젯밤이 되겠죠? 어젯밤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last night? 한국어에는 어젯밤에 라고 이게 먼저 시작하는데 영어는 시간이나 장소를 일단 뒤에 빼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어디, 언제, 무엇을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면 그것부터 Where were you last night? 자, 머릿속에 구조 떠올리면서 Where were you last night? 자, 이번에 감정이입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 갔었어? Where were you last 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여지가 없죠? 그러면 I have no other choice. 우리가 choice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언가 선택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선택, other choice, 이게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no라고 하면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없어요. I have no money. 저 돈 하나도 없어요. I have no friends. 저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I have no other choice. 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최선일 때. 쭉 보니까 미니멀 영어가 가장 좋은 겁니다. 영어 공부 다른 선택지 없어요. I have no other choice.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훌륭한 강사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맞았다면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꼭 잘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디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Where were you 했었죠? Where were you last night? 어젯밤이란 시간을 콕 집어서 그때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살짝 느낌을 다르게 가져가 볼게요. 예전 어떤 순간부터, 과거의 어떤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니? 너 계속 어디 있었어?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Where have you been? 이번에 have pp를 사용했습니다. have pp, 이게
단순 과거형과 차이점이 뭐죠? 과거형은 과거였던 한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라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아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니? 지금까지 있었니?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거는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한참 동안 찾아 헤맸었는데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너 어디에 있었어?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조금 다른 상황에 쓰는 거니까 현재 완료 어디에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과거는 그때 어디 있었니? 이 의미 차이를 생각하면서 문장 많이 접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번 딱 본다고 듣는다고 해서 아 그런 거구나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다음에 제가 그대로 쓸게요. 이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많이 만나보고 또 까먹고 또 만나보고 또 접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희미하게 사라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죠. 아이고 내 잘못이지 내가 문제야 이렇게 너무 자책하는 사람 있으면 격려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영어로 해볼게요. Don't blame yourself. 누군가를 탓하다가 blame입니다. Don't blame me 라고 하면 나 탓하지 마 라고 하는 건데 너 스스로 이거는 you가 아니라 yourself 너 스스로는 yourself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 스스로를 탓하다 blame yourself blame yourself 그렇게 하지 마 뭐뭐 해라고 할 때는 동사부터 사용하는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 don't 동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Don't go 가지 마. Don't eat 먹지 마. 뭐 보통 강아지한테 쓰면 딱 좋겠죠. 여기서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Don't blame yourself. 아이고 다 내 탓이야.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자,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Don't blame yourself. 다 같이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Don't blame yourself. 그렇죠? 7번째입니다.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요즘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지만 어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쓰기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호텔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딱 좋습니다. Can you call a taxi for me? 뭐 호텔 직원뿐만 아니라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택시를 좀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랑 달리 뭐 다르게 부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콜택시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지방 같은 데 가면 택시를 잘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니까 식당 같은 데서 물어보면 이렇게 전화번호로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 추억입니다. 제가 그리고 군 생활을 저기 경기도 끝에 연천 제가 또 GOP 출신이기 때문에 연천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디 이렇게 해서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반 도시랑 다르게 전화해서 멀리 이렇게 오곤 하는데 그때 제가 한국어로 저기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 표현이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렇게 됩니다.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수 있고요. 부르다, 특히 택시 같은 거 부를 때 call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택시 불러줄 수 있나요? Can you call a taxi? 저를 위해서요. For me. 연결해 볼게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한 번 더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큰 소리로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게 헬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기하고 막 이렇게 역기 같은 거 드는 것처럼 하고 또 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좀 떠있네. 근데 좀 구름이 까맣네. 이렇게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징조가 보이니까 뭐뭐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담아 I think it's going to rain. 그냥 will을 써도 되지만 will보다는 be going to가 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징조가 보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먹구름이 나타나면 비가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걸 바탕으로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I think를 붙이면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라고 살짝 더 돌려 말한 느낌이 되거든요. 두 느낌을 더해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제 생각에는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다 담는 겁니다. 담고 담아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째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네, 그냥 화장실이 어디예요는 where is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너무 급한 겁니다. 제일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데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보통 공공 화장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냥 화장실 아니죠. 가장 가까운 최상급을 쓴다면 the nearest. The nearest.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죠?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 지하철역, 빨리 지하철역 가서 가면 내가 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역이나 괜찮으니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네, 장소 표현만 바꾸면 되니까 이 표현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살짝씩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tickets? 어디서 where 제가 할 수 있나요? Can I? 보통 이거 합쳐서 패턴처럼 많이 쓰이거든요. Where can I? Where can I? 이렇게 말이죠. 표를 사다는 buy tickets. buy a ticket 해도 괜찮고요. 복수 형태로 buy tickets.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Where can I buy tickets? 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표 사는 것이 궁금할 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tickets? 제가 중간에 살짝 멈췄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의미 단위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Where can I? 티켓을 사다. buy tickets. 뭉치면 Where can I buy tickets?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Where can I를 활용해서 다른 표현 넣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덩어리별로 기억하면 이걸 조립하면 되니까 나중에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tickets?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쉽고 간단한 생활 영어 표현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듣고 반복해서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미니멀 영어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요즘 어른들의 다시 시작하는 영어 학교. 한글 발음이 있어서 영어가 어려웠던 분들이 이 한글 발음을 읽으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이게 중요한 거야. 바로 이거야. 라고 상대방을 좀 집중시키고 싶을 때 Here's a thing. Here's a thing. 여기 그것입니다. 직역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하기 전 이 말을 꺼내시면 되는 거죠. Here's a thing.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뭐야 하면서 딱 주의 집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Here's a thing. Here's a thing.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지겨워요. 지겹고 지긋지긋한 거, 너무 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표현만 써주시면 딱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I'm sick of it. I'm sick of it. I'm sick of. 여기서는 지긋지긋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네, 물론 간단하게 I'm sick
이렇게 하면 저 아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I'm sick of 다음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대상을 넣으면 그거 정말 지겨워요. 예전에 노래 중에 I'm so sick of love song, I'm so sick of love song 하면서 쭉 이어지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죠? 사랑 노래가 지긋지긋하다. 네, 그런 사랑, 막 내가 헤어졌는데 사랑 노래가 길거리 들리면 너무 싫겠죠? 그럴 때 I'm so sick of love song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입만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I'm sick of it. sick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ick of it. 자, 머릿속으로 싫어하는 거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I'm sick of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이성을 잃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 아까 왜 그랬어? 너 아까 진짜 이상하더라.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성을 잃었나 봐요. I lost my temper. lose my temper 하면 이성을 잃다. 막 정신이 막 나가서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lose, 잃어버리다이고요. 뭐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뭐 어떤 물건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정신을 잃어버리다, 이성을 잃어버리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lose의 과거 형태 lost 같이 외워주세요. 잃어버리다 lose, lost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I lost my temper. 네, 하나 덧붙여서 죄송해요.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라고 한다면 I'm sorry. I lost my temp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 이걸 나중에 자연스러운 말투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성을 잃었어요. I lost my temper. I lost my temper.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 근처에 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뭐 어디서 친구를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너 이 근처 살아? 내가 부르니까 너 진짜 빨리 왔네. Do you live around here? 일단 do you live를 사용해서 당신은 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 앞부분 꺼내는 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Are you? Did you? 혹은 Do you? Can you?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많이 헷갈릴 겁니다. 누구나 헷갈릴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장을 반복해서 10번, 20번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Thank you, I love you, you're welcome 이런 표현처럼 시제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실제로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간단한 거 그런 것부터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꼭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o you 하세요 라는 의미죠. Do you live? 사세요? Around here. 여기 근처에. Around라고 하면 이거 둥글게 어떤 지점을 찍어놓고 그 근처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는 around here. around here.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근처에 사나요? Do you live around here? 이렇게 됐어요. 다섯 번째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 haven't eaten all day. I haven't. 여기서 have pp는 현재 완료.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포함한다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가 아니다인데요. I haven't eaten.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못 먹었어요. 어떤 시점, 과거에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all day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입니다. 매일매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every를 사용해서 every day 라고 하고요. all day는 하루를 쭉 모은 거, 하루 종일이 되는 거죠. I haven't eaten all day.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딱딱 끊기기보다는
I haven't eaten. 현재 완료 동사까지 한 번에 쭉 가주신 다음에 두 번째 음이다니 all day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 I haven't eaten all day. 한 번 더요. I haven't eaten all day.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거 바로 뒤에 있어요.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혹시 내 핸드폰 봤니? 그런데 제가 바로 제 뒤에 놔두고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right behind you. Behind. 네, behind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너무 be라고 이거 입을 쭉 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b. 약간 b처럼 들리기도 하고 b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힘 빼고 behind. 왜냐하면 강세가 뒤편에 있거든요. hind. 여기 강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힘을 빼고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behind. 그래서 이거는 뭐뭐 뒤에가 됩니다. It's behind you. 그거 너 뒤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behind가 아니라 중간에 right을 붙이면 바로 뒤에 있어요. 바로라는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지금은 now. 지금 당장은 right now.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It's right behind you. right은 바로니까 강세를 좀 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s right behind you. It's right behind you. 이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계속 보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요. 아이고 잊을 뻔했다. 거의 잊어먹었었다라는 almost로 활용하면 되는데요. I almost forgot. 잊어버리다 forget. 근데 과거형으로 바뀌면 이거는 forgot으로 바뀝니다. forgot. 나 깜빡했어. I forgot. 계속 소리내서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라는 말은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거의 잊어버릴 뻔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약 8, 90% 거의 라는 의미를 가진 almost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직역한다는 느낌보다는 한국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영어에 almost랑 비슷하게 잘 맞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두시고 적용해 보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한국어 조금 바뀌더라도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쿠, I almost forgot. 한 번 더 해볼까요? I almost forgot. 하마터면 잊을 뻔했지 뭐예요. 라는 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너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렇다면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네, 이거는 뭐뭐 하지 마 라는 의미고요. 강세를 강하게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Don't be.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뭐 하지 마인데요. 뒤에는 형용사 표현. 화내지 마, 슬퍼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해서 Don't be shy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shy, 부끄러운이라는 의미고요.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면 비동사랑 항상 함께 세트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be shy,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냥 shy는 부끄러워하는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까지 간다면 Don't be shy. Don't be shy. 아주 강하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저는 화난이라는 의미의 angry라는 걸 아는데요 라고 하면 Don't be angry. 화나지 마세요. 저는 슬픈 sad를 아는데요 라고 하면 Don't be sad. 아는 표현은 그냥 알고 있다로 끝나지 말고 꼭 소리내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Don't be shy. Don't be shy. 그렇죠? 크게 입을 벌려서 따라해 주세요. 아홉 번째 계속 보시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얘기한 거의 뜻, 어떤 의미일까라고 잘 모를 때 What does that mean? What does that me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무엇이 궁금할 때는 what을 가장 앞에 꺼내면 됩니다. 어디로 갔지? Where? 왜 그런 거지? Why?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의문사를 가장 앞에 꺼내주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무슨 뜻이야? What. 그리고 그게 어떤 뜻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뜻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mean.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mean. 이거를 활용해 볼 거예요. 기본 동사는 저랑 계속 수업하면서 연습하고 말해보고 하면서 툭 치면 나오게.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 have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만들다, make 이렇게 어떤 의미만 떠오르면 그에 맞는 동사가 바로 꺼낼 수 있게. 뭐 몇천 개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00개에서 300개 정도? 그 정도는 같이 연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포함되는 게 바로 mean, 뜻하다, 의미하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의미야? 뭐 진짜 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야 이거 이상한데? 야 그 진짜 네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What does that mean? 한번 내볼까요? What does that mean? 그렇죠. 감정을 가지고 말하면 좀 더 생생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가볼게요. 10번째는 너 기다리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I'm waiting for you. 나 너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약속 시간 2시였지? 지금 2시 10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가 할 말이니?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대상 바꿔서 I'm waiting for 철수. 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철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죠? wait, 기다리다이고요. 이거는 W로 시작하니까 입을 모았다가 펼쳐주세요. wait, wait.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사용해서 wait for 사람. 이런 덩어리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하나의 세트로 wait for를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for.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너를 기다리고 있어. I'm waiting for you. 지금 뭐뭐 하고 있다니까 진행형을 사용해야겠죠? I'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나 너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는 뒤에서 I'm waiting for him. 그를 기다리고 있어. I'm waiting for her.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 I'm waiting for 철수. 철수를 기다리고 있어 등등 바꿔서 연습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내가 배운 걸 그대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은 제가 외우기에 잘 안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내가 쓸 수 있게끔 살짝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표현은 여러분이 익히고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우리 퀴즈는요. 아이고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나는 잊어버렸다. 그 사이에 거의라는 뜻을 가진 almost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까먹기 전에 지금 빨리 댓글로 적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내가 마음에 드는 표현은 적어가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해가면서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면 나중에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